안녕하세요. 럭스이집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지적했던 스크롤 트리거라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다시 볼까 합니다. 스크롤 트리거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시점보다 버전이 바뀌어서 중간에 댓글로 라이브러리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버전이 달라지면서 사용법도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크롤 트리거가 해주는 역할은 예제 링크를 볼게요. 해당 예제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스크롤 트리거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이렇게 메인 안에 아티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지금은 아무 효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스크롤을 할 때 조금만 더 펼쳐 볼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구글 닥스라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 구글 닥스라는 내용이 여기쯤 오면 그러면 얘가 안 보이다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또는 좌우에서 쓱 들어온다거나 그런 효과를 적용할 때 스크롤 트리거가 그걸 쉽게 해줍니다. 얘를 구현하는 가장 원래 바람직한 방법은 라이브러리를 안 쓴다라고 한다면 이 요소가 화면에 떨어진 거리, 이 거리를 구해와서 그 거리보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1000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스크롤을 1000보다 많이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1000에서 대략 한 800 정도 뺀 거 정도 한 1000에서 이 정도 한 2, 300 정도만 하면 얘가 나타나게 그렇게 원래 스크립트를 짰지만 일일이 그렇게 이제 요소들한테다가 스크립트를 짜서 하는 게 번거롭고 일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크롤 트리거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별도의 스크립트를 많이 짜지 않아도 이 요소가 화면에 내가 지정한 위치에 오는 거를 구분을 해줘서 그럴 때 이 스크롤 트리거는 클래스명을 넣다 뺐다 해줘요. 그래서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CSS를 미리 짜놓으면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도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스크롤 트리거의 GitHub 사이트에 와 있고 여기에서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법 일단 인스톨레이션은 npm이 있다라고 한다면 npm install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소스를 로드할 거면 이런 식으로 소스를 로드하면 된답니다. 자, 지금 예제 코드펜에는 세팅에 가보면 이 JS 파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로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러리 로드가 안 돼 있다면 여기에서 검색에서 스크롤 트리거 이런 식으로 해도 이 버전 105 버전을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를 하면 이제 제 스크롤 트리거 라이브러리를 쓸 준비가 된 거고 그런 다음에 how to use 사용법을 보면 ES6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ES6 버전을 쓰고 있고 그리고 npm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경이라면 여기에서 보면 npm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npm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변수명 예를 적으라고 하는데 지금 웹에 이제 이 스크롤 트리 베이스에서는 npm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웹에다가 그냥 올릴 때는 지금 보면 when not using npm 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법이 아니라 예로 해서 활성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const trigger하고 new scroll trigger default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코드펜에서 JS 파트에 와서 해당 코드를 const 상수를 만들겠다 트리거 그래서 한 번 지정하면 변경될 일이 없는 변수는 const 상수로 지정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법을 보면 HTML에다가 내가 저걸 이용해서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나는 타이밍을 구분할 요소
그 요소에다가 attribute 데이터 트리거라는 걸 추가하랍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구분할 거냐면 이건 첫 번째 거에 어차피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안 보이고 있으니까 얘한테다가 스크롤 트리거라는 이렇게 속성명 attribute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녀석 있고 그리고 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 attribute를 추가한 다음에 요 문장을 실행해서 데이터 트리거라는 속성에다가 예, 트리거 아까 상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 사용자가 속성명 이거한테다가 적용을 하겠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브라우저 화면에서 지금 되도록이면 지금 밑에 이 녀석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브라우저 너비를 조금 줄여서 본 거고 이 상태에서 6이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검사해 볼게요. 검사해서 지금 보시면 이미 비저블, 인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제가 맨 위에 올리면 지금 밑에 있는 두 요소는 안 보이니까 클래스명 인비저블이 들어와 있고 다시 내가 스크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눈곱만큼 보이거든요. 눈곱만큼 보이면 얘한테 다시 보시면 이 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다시 맨 밑에 것도 보일 정도로 되면 이렇게 자, 이 스크롤 트리거가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CSS에 가서 저 클래스명이 있을 때 보이도록 CSS를 작성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HTML에서 추가했던 이 데이터 트리거를 선택자로 써보겠습니다. 맨 밑에 쓸게요. 트리거라는 속성이 있는 거 얘한테다 가서 이게 지금 속성 선택자죠. 이 속성 선택자에다가 오페서티를 이용해서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게 했고요. 안 보이는 녀석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있도록 얘 자신을 기준으로 렐러티브에서 얘 자신 자기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20픽셀 내려가 있어. 그러고 저 데이터 트리거라는 요소한테 지금 좀 전에 확인을 했더니 우리가 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비저블이 들어오면 이 탑값과 얘를 바꿀 거니까 오페서티와 탑값이 바뀌는 과정, 그 전환 과정, 트랜지션을 넣어서 전환 과정이 is out에서 속도가 끝부분이 느린 속도 모델로 쓱 나타나 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다가 좀 전에 클래스명이 비저블이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비저블이 들어오면 그러면 오페서티가 1로 바뀌고 탑값이 다시 0으로 바뀌고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스크롤을 이제 살살 내리면 지금 보시면 이 구글 닥스 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옵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면 일단은 지금 나타나는 타이밍을 보면요. 첫 번째는 얘가 스크롤을 했을 때 내렸다가 스크롤하면 나타나고 또 내렸다가 스크롤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매번 일어나요. 지금은 이 효과가 그냥 쓱 나타나는 거라서 크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오페서티가 바뀌고 탑만 바뀌는 거라서 그닥 정신없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막 옆에서 들어오고 아래에서 들어오고 하고 하면 정신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효과가 한 번만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일어나게 하는 옵션이 뭔지 옵션의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A more detailed example 보시면 트리거의 once라는 옵션의 값을 true로 하면 그러면 얘는 한 번만 작동을 한답니다. 여기에 보면 트리거 once에서 한 번만 작동할 수 있대요. 자, 이 옵션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 복사를 해서 저는 옵션이 없는 상태였었으니까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트리거 once가 있어요. 얘가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도 한 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이제 더 이상
효과가 다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접속을 했을 때 스크롤 내리면 그때만 이렇게 작동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뭐가 있겠냐면 얘가 나타나는 타임을 보면 다시 한번 얘 주석 처리 좀 하고 볼게요. 쓱 나타나는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얘가 스크롤을 이만큼만 했는데도 지금 여기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얘가 한 여기쯤 오면 그때 얘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옵션에 가보면 지금 옵션에 보면 풀 셋업 옵션스 해서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옵션 중에 옵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X축과 Y축 옵션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요소가 지금 보면 Y에 0.2라고 되어 있을 때 설명을 보시면 만약에 0.2라는 얘기는 이 요소의 하이트의 20% 지점이 화면에 나타나면 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얘가 나타나는 요소 요거잖아요. 이 녀석의 20% 높이 정도가 화면에 올라오면 그러면 얘를 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소의 높이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 뷰포트를 이용해서도 뷰포트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이 영역을 뷰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뷰포트 영역에서 해당 내용이 어느 지점에 들어왔냐 그걸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뷰포트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0.2라고 하면 해당 요소가 뷰포트의 20% 지점에 도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와 얘랑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요소의 높이 요거를 이용해서도 해보고 얘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아까 우리가 원스는 주석 처리했었는데 이걸 뭐 폴스로 바꿔서 일단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라고 했고요. 폴스를 바꿔서 효과가 계속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게끔 해놓고 위치 지금 원스 다음에 콤마하고 옵션을 이용해서 지금 이 옵션이 여기에 옵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이 부분을 참조를 하겠습니다. 옵셋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워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콤마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뷰포트 설정이 어디까지인지 요거를 클릭해 보면 얘가 여기가 끝이 알려주죠. 뷰포트는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지우고 적들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우고 주석들을 다 지우고 보면 구조가 옵셋이라는 옵션 안에 엘리먼트라는 옵션 그 엘리먼트라는 옵션에서 X축, Y축 했어요. 나타나는 요소의 20% 지점이 화면에 도달하면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까보다 타임이 좀 늦어졌죠? 얘를 0.5로 한번 바꿔볼까요? 0.5로 하면 나타날 요소의 50%가 화면에 나타나면 이때 이렇게 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매개 변수들을 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함수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건 에러 펑션에서 ES6 버전의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거 필요 없이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0.5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당 요소의 높이 50% 지점이 화면에 다 나오면 이 요소의 50%까지가 화면에 노출되면 그때 효과가 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먼트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주석 처리하고 뷰포트도 볼게요. 뷰포트부터 여기까지 복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중괄호가 여기서 끝났고 이 중괄호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지웠고 자, 이 상태에서 탭스 좀 조금 맞출게요.
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면 여기가 0.2가 돼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뷰포트 지점에서 20% 지점에 도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도 0.5로 한번 바꿔 볼게요. 0.5로 바꾸면 저 요소가 화면의 중앙쯤에 오면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소의 좀 전에 엘리먼트는 해당 요소의 높이를 구분해서 해당 요소의 높이의 반만큼 또는 20%만큼 그게 화면에 노출되면이라고 했고, 얘는 해당 요소가 뷰포트 기준으로 반, 여기에서 반 위치에 노출이 되면 그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소의 높이가 짧은 것들은 이 엘리먼트로 쓰기는 그렇고, 이 뷰포트로 해서 화면에 나타나는 위치, 뷰포트는 어쨌든 이 요소의 높이하고 상관없이 얘가 이 화면 전체에서 어느 부분까지 왔냐를 따지니까 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포트까지 해서 나타난 타이밍을 조절을 해봤고,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아까 클래스명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클래스명이 비저블과 인비저블 들어오는데 저 클래스명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내려와 보면 톡을 해서 지금 옵셋이라는 옵션이 끝난 다음에 톡을 하고 클래스라는 옵션의 값으로 in 나타날 타이밍에 나타나는 클래스명 out 나갈 때의 클래스명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 톡을 하고 클래스 컬백은 안 할 거고요. 이게 뭐 나타나면 또 다른 할 일을 여기에서 나타났을 때 함수로 할 일이 있다면 여기에다 하는 거고, 나갔을 때 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일단 CSS가 나타나는 열일을 하게끔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안 할 거고, 콤마해서 토글부터 이게 어디서 끝나는 거죠? 얘가 여기서 끝나고 이 녀석이 여기서 끝나는군요. 그러면 복사해서 옵셋이라는 거 다음에 있어요. 지금 보면 네, 뷰포트 있고 여기 트리거 시점에서 옵셋이라는 옵션이 없어요. 여기 얘가 여기서 네, 옵셋 다음에 있으니까 옵셋 다음에 콤마하고 넣어 볼게요. 저렇게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 옵셋 다음에 지금 얘가 요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콤마하고 톡을 넣을게요. 톡을 안에 클래스라는 옵션의 값으로 in에다가 저는 animated in이라고 해봤고요. out에는 animated out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써줘봤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 CSS는 안 바꿨고 여기에 검사해서 내가 지정한 요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둘 다 안 보이고 있으니까 animated out 보이면 animated in 해서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라고 해서 CSS를 바꿔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쓱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까 뷰포트의 설정이 조금 너무 바운드니까 이거 3으로 해서 아래에서 30% 위치에 도달하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롤 트리거의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충분하게 활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여기에 데이터 트리거라는 속성을 넣습니다. 만약에 이 속성을 바꾸고 싶으면 얘의 속성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뭐 액티브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데이터의 액티브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액티브로 바뀌면 되겠고, CSS에 가서도 그러면 요 속성명이 액티브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작동을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크롤 트리거의 신버전 1.05 버전의 사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